AI 버블이다. 요즘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25년 전 그 닷컴 버블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주변에 꼭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가격이 올랐다는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어쩌면 그 아래에 있는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AI를 이 닷컴 버블이라는 낡은 틀로 해석하는 게 왜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하나씩 해체해보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주가 상승이 아니라요. 돈이 흐르는 방식과 가치가 검증되는 구조, 그 근본적인 차이에 집중해서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급등했다는 그 현상 하나만 보고 너무 쉽게 단정 짓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스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는데 이걸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하고 2020년대 한국 부동산 상승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겉보기엔 둘 다 집값이 올랐다는 현상은 같아요. 네, 같죠. 하지만 그 원인과 구조, 또 당시의 금리 환경, 인구 구조까지 완전히 다른 맥락 위에 서 있습니다. 이걸 같은 현상이라고 묶어서 분석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원인이 다른데 결과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AA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랐으니까 닷컴 버블하고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상 분석을 포기한 주장이라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시각입니다. 겉모습의 유사성, 그 너머에 있는 구조적 차이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구조적 차이를 보기 위해서 먼저 25년 전 닷컴 버블의 본질부터 다시 짚어봐야겠네요. 그때는 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겁니까? 닷컴 버블의 핵심은 서사가 실적을 압도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실적이나 명확한 수익 모델이 없어도 그냥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으면 주가가 폭등했거든요. 아, 그랬었죠.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이 거대한 기대감, 그 자체가 모든 가치 평가를 그냥 대체해버렸죠. 말 그대로 꿈을 먹고 자란 거군요. 혹시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pets.com입니다. 반려동물 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다는 아이디어. 정말 단순하죠? 네. 이 아이디어 하나로 상장해서 한때 엄청난 시가총액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9개월 만에 파산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익을 낼 구조가 전혀 없었거든요. 9개월 만에요? 와, 듣기만 해도 허무하네요. 그런데 지금 AI를 보면 이건 좀 다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가장 큰 차이점, 역시 써보면 바로 안다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바로 즉각적인 효용성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복잡한 코드를 짜달라고 하거나 긴 회의록을 3줄로 요약해달라고 하거나 당장 내일 발표할 PPT 초안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몇 분 안에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값을 할까? 내 일에 정말 쓸모가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1년, 2년씩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죠.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그냥 다음 달 구독 해지 버튼 하나 누르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즉각적인 효용성은 이미 압도적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기대감의 영역이 아니에요. 소스에 따르면 오픈 AI의 매출은 이미 수조 원대에 달했고 지금도 무섭게 성장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어떻습니까?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무려 142% 성장한 1,152억 달러입니다. 1,152억 달러요? 와... 이건 누군가의 희망회로가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 기업들이 GPU를 사들이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만든 숫자가 아니라 실제 수요가 만든 숫자라는 거죠. 이것이 닷컴 버블 때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심지어 시장의 체급 자체도 비교가 안 됩니다. 체급이라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는 고작 4억 명,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거의 60억 명이 인터넷을 쓰고 그중 17억 명 이상이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작하는 운동장의 크기부터가 완전히 다른 게임인 셈이죠.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닷컴 버블은 실체 없는 서사가 주도했지만 AI는 사용자가 즉시 검증할 수 있는 효용성과 실제 발생하는 매출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런데도 여전히 버블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려옵니다. 이 버블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버블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부터 명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스에서는 버블을 아주 명쾌하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이걸 알아두시면 지금 벌어지는 논쟁의 본질을 훨씬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4가지 유형이요? 청취자분들고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뭔가요? 첫째, A 유형입니다.
바로 실체 없는 기대 버블이죠. 뭘로 돈을 버는지 사업모델은 불분명한데 그저 언젠가 대박 날 것이라는 막연한 스토리 하나만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패치닷컴처럼 닷컴 시절의 수많은 기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 가장 고전적인 의미의 버블이군요. 실체는 없고 거품만 가득한 상태.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이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둘째는 B유형, 바로 시간 착각 버블입니다. 이건 A유형과 달라서 아주 중요합니다. 기술도 진짜고요. 매출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10년, 20년 뒤의 미래 가치를 너무 과도하게, 너무 일찍 현재 시점으로 땡겨와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사기성 버블이 아니네요. 좋은 자산을 너무 비싸게 산 일종의 성급한 투자에 가깝다는 거군요.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또 너무 빨리 반영해버린 경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A유형과 B유형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는 C유형, 과잉 설비 투자 버블입니다. 이건 미래 수요를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도로, 항만, 통신망 같은 인프라를 미리 너무 많이 깔아뒀는데 실제 수요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광 케이블 과잉 투자가 대표적인 예겠군요. 맞습니다. 인터넷 트래픽이 폭발할 거라고 보고 너도 나도 광 케이블을 깔았는데 생각보다 사용자들이 천천히 들어서 문제였던 바로 그 사례죠.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뭔가요? 기술력도 확실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우리도 AI 사업 시작한다고 이름만 갖다 붙인 테마주나 실제로는 전혀 관련 없는 잡주들이 덩달아 폭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심은 단단한데 주변부만 들썩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정말 명쾌한 분류네요. A는 완전한 허상, B는 성급한 기대, C는 과잉 공급, D는 주변부의 겹불죄기. 앞으로 누가 저에게 AI 버블이다 라고 말하면 혹시 말씀하시는 게 A, B, C, D 네 가지 중에 어떤 종류의 버블인가요? 라고 되물을 수 있겠네요. 그래야 제대로 된 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흐르는지, 특히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돈을 내는 B2C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도 닷컴 시대와는 아주 큰 차이가 발견된다고요? 네, 돈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닷컴 기업들의 수익 모델은 대부분 미래형, 그것도 아주 불확실한 미래형이었습니다. 일단 트래픽만 모으면 어떻게든 광고로 돈을 벌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전부였죠. 비용은 매일같이 나가는데 수익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인터넷의 핵심 수익 모델이 결국 광고였는데 그 광고 시장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인터넷 광고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기보다 기존에 있던 TV나 신문 광고 시장의 파일을 뺏어오는 채널 이동의 성적이 강했습니다. 아, 파이 자체가 커진 게 아니었군요. 네, 전체 광고 시장이라는 파이의 크기가 갑자기 커진 게 아니죠. 단지 있던 돈이 채널만 옮겨 다닌 겁니다. 하지만 지금 AI 서비스에 돈을 내는 사람들의 심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재미나 유행 때문에 AI에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월 $20를 내고 챗GPT 플러스를 쓰는 이유는 내 보고서 작성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내 업무 결과물의 질을 2배로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한 투자에 가깝군요. 마치 실력을 키우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거나 건강을 위해 PT를 받는 것처럼요. 정확히 그 비유가 맞습니다. 도구비 혹은 학원비와 같은 성격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닷컴 시대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아주 중요한 시장 메커니즘이 탄생합니다. 바로 실시간 검증 시장입니다. 실시간 검증 시장이요? 네, 닷컴 시절에는 이 서비스가 정말 좋은지 나쁜지 개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하는 스토리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 AI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써보면 바로 압니다. 그렇죠. A 서비스 써보고 B 서비스 써보고 내 일에 더 도움이 되는 걸 고르면 그만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가치 검증이 하루, 아니 1시간 안에도 끝나는 거죠. 영상 편집할 때 자막 넣기 작업을 생각하면 이해가 정말 쉽습니다. 예전에는 영상을 한 구간씩 들어가면서 일일이 타이핑하고 싱크를 맞추는 순수한 노가다 작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몇 시간씩 걸리는 고된 작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동 자막 생성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몇 분 만에 초안이 뚝딱 나옵니다. 물론 어색한 부분을 수정하는 검수 과정이 필요하지만 들어가는 노력의 총량이 차원이 다르죠. 이 엄청난 효용은 단 한 번만 써봐도 즉시 체감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AI는 지금 회의록 작성, 자료 조사, 이메일 초안 작성 같은 지식 노동의 노가다 영역을 버튼 클릭 플러스 최종 검수 작업으로 빠르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매일, 매 순간 그 결과물을 보면서 서비스의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곧바로 버려지겠군요. 당연합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로 구독을 해지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찾아 떠납니다. 시장이 매일같이 매시간 스스로를 정화하는 강력한 필터링 구조를 갖춘 셈입니다. 닷컴 시대처럼 정체불명의 회사가 그럴듯한 스토리만으로 몇 년씩 높은 가치를 유지하는 건 이제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자,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AI와 닷컴 버블이 왜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첫째, 기대가 아닌 실제 매출이 존재하고, 둘째, 자본이 소수의 검증된 핵심 플레이어에게 집중되며, 셋째, 무엇보다 사용자가 직접 그 가치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타화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AI 버블론을 과거의 닷컴 버블과 비교하며 해치하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편에서는 시선을 현재와 미래로 옮겨보겠습니다. AI가 왜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산업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대한 인프라의 논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프라라는 관점이 왜 버블 논쟁의 핵심을 바꾸는지도 함께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